안녕하세요. 김포에 살고 있는 동동이 아빠 얼티메이텀입니다. 얼티메이텀. 발음하기가 엄청 어렵군요. 앞으로는 그냥 동동이 아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매달 빼먹지 않고 확인해보는 통계가 있거든요. 몇 개 있는데 오늘은 이 통계 중에 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미분양 현황에 대한 통계입니다. 제 블로그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택시장에 있어서 공급과 수요가 아파트 가격 결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일정 부분 영향을 주긴 하겠지만 전 그래도 공급과 수요가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주택가격 결정에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에 있어서 공급의 가장 큰 원천은 바로 사실 분양이잖아요. 근데 분양을 받아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분양을 받고 나서 준공까지는 대략 한 30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더군다나 이건 분양을 했을 경우 저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다는 이야기고, 만약 분양이 아니라 처음 택지 개발 계획부터 시간을 따져보면, 혹은 만약에 택지를 공급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시점부터 생각을 해보면 사실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인허가 수치를 가지고 공급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더러 계신데요. 실제 공급되는 물량과 인허가는 차이도 많이 있고 그 사이의 시간의 갭도 크기 때문에 사실 적절하게 우리가 활용할 만한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주택의 특성상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한꺼번에 많이 짓기도 어렵고, 남는다고 해서 또 한꺼번에 공급을 줄이기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공급의 측면만 봐도 무겁게 움직이는 게 주택시장의 특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의 법칙대로 그래프가 명확하게 움직여서 가격을 만들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주택가격에 사실상 가장 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중의 유동성은 공급을 늘리고 줄이는 게 상대적으로 주택 공급의 변동성에 비해서는 대단히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름부터가 유동성이잖아요. 이걸 좀 더 다르게 이야기해보면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시기에 유동성의 공급이 훨씬 더 크고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서로 주택 공급이 수요 대비해서 많더라도 시중에 늘어나는 유동성의 크기가 더욱 크기 때문에 주택 가격은 상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고 하죠. 사실 우리가 공급을 조절하는 게 쉬운 일반 제조업품 같은 경우에도 유동성의 영향을 사실 많이 받아요. 공급과 수요 대비해서 공급을 조절함에도 말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주택 같은 경우는 공급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무겁게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가격 결정에는 유동성이 더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주택 가격 결정에 있어서 공급과 수요를 아예 상관이 없다 혹은 안 본다 이게 아니라 아주 큰 역할을 한다, 그리고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미분양 수치를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미분양 수치를 매달 보는 편이고요. 미분양 통계 같은 경우는 사실 해당 시기에 단순한 공급과 수요의 측면을 넘어서서 해당 시기에 공급과 수요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혹은 불일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이 미분양 수치가 적정한 범위에 있는지, 그리고 흐름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보여주기 때문에 현재에 해당하는 해당 시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수치 중에 하나가 미분양 통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미분양 현황을 통해서 흐름을 파악하는 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미분양이 증가하는 구간, 그리고 감소하는 구간, 이것도 또 지역별로도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변곡점들을 찾아서 그 방향성을 확인하면 투자에 사실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미분양 같은 경우는 과거 침체기 때 수치가 또 명확하게 나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수치하고 현재 지표가 보여주는 수치가 어느 정도 유사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본인이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투자할 때 있어서 심리적으로 큰 위안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과거 수도권 침체기였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수도권 미분양이 대략 한 3만 호 부근에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수도권 미분양은 서울, 인천, 경기 다 합쳐 5,000호, 6,000호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사실 지금이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분양 수치는 사실 매달 확인을 해봐야 돼요. 특히 지금은 수도권에 주로 투자를 하는 시기잖아요. 수도권은 또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서울의 경우 사실 워낙에 정해진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항상 넘치는 지역이기 때문에 미분양 현황이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주로 챙겨보지는 않고요. 제가 주로 챙겨보는 거는 경기와 인천 지역 미분양 현황을 주로 살펴봅니다. 특히나 지역적으로도 넓고 인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경기 지역의 미분양을 제가 매달 확인하는데요. 오늘은 경기도 미분양을 어떻게 확인하는지도 이번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미분양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검색 홈페이지에다가 경기도 혹은 경기도청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세계 속의 경기도에서 해당 사이트가 뜨는데요. 이 사이트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경기도청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들어온 다음에는 미분양 현황을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검색창에 미분양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검색을 하시면 바로 위쪽에는 안 나오고 밑으로 쭉 내리시다 보면 문서 파일 쪽에서 해당 시기에 해당하는 미분양 현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면 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이 열린행정에 보시면 열린행정의 기타 자료실에 분양 정보를 클릭하시면 미분양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세요. 이게 아주 직관적이진 않죠. 애초에 미분양이라고 해놓으면 되는데 그래도 분양 중인 아파트 이렇게 해놓으니까 미분양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 중에 사실 가장 완화된 순화된 표현인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가장 최근 자료인 12월 거부터 해서 쭉 보실 수 있으시고요. 미분양 현황 같은 경우는 매달 말일경에 그 전달 자료가 수치가 올라옵니다. 1월 같은 경우는 30일에 12월 거 같은 경우는 1월 30일에 올라왔고 11월 거는 12월 말에 올라왔고 10월은 11월 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도청 같은 경우는 가장 마지막 자료는 2012년 11월 자료가 가장 마지막 자료예요. 이게 앞으로 계속 누적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미분양 현황 같은 경우는 별도로 따로 폴더를 마련해서 거기다 계속 자료를 모아 놓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부동산 투자를 하면 뭐 짧게는 2년 그리고 길게는 평생 이렇게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과거 사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경기도청의 미분양 현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과거 자료를 찾는 게 사실 아주 쉽지는 않아요.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 보통 짧게는 2년, 길게는 평생 계속 가져가는 투자 상품이잖아요. 그리고 보통 부동산 사이클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한 10에서 15년 정도를 주기로 해서 사이클을 형성해서 침체기 그리고 호황기를 지나가는 것 같아요.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지난 사이클을 보려고 10년, 15년 전 자료를 찾아보면 찾기가 대단히 어려운 자료들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이 경기도 미분양 현황 같은 경우는 가장 오래된 자료가 2012년 거였잖아요. 그래서 2012년 거부터 해서 매달 따로 모아놓고 있고요. 이게 지금 당장이나 가까운 미래에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다음 사이클 2025년 이후가 되겠죠. 그때 또는 2030년 후반에 발생하는 또 그 다음 사이클 이때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모아놓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장기적으로 평생에 걸쳐서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른 지역은 몰라도 특히 이 경기도 미분양 현황 통계 같은 경우는 매달 한 번씩 들여다보고 그리고 꾸준히 모아 놓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매달 이 자료가 올라오는 건 매달 말일날 전달께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매달 29일이 되면 그냥 의례적으로 이 경기도청 사이트에 와서 미분양 통계를 살펴보고 저장을 해 놓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경기도 미분양 통계 현황을 점검하는 방법 그리고 제가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기회가 되면 미분양 통계들을 제가 어떻게 활용하고 그리고 지역별로 어떤 범위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럼 마지막으로 제 투자인사이트 채널 많은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일상을 기원합니다.